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를 넘기다 보면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는 7가지 비법이라거나 응급 상황 시 꼭 해야 할 10가지 행동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을 아마 수십 번은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그저 참 유익한 정보구나, 나중에 시간 날 때 꼭 챙겨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 버튼을 누르셨겠죠. 어쩌면 그 수많은 건강 정보를 내 보관함에 저장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든든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막연하고도 위험한 안전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것과 위급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냉정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그 위급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십시오. 시계바늘이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행을 갔거나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텅 빈 집에는 오직 여러분 혼자뿐입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잠을 청하려는 찰나, 예고도 없이 거대한 코끼리가 가슴을 짓밟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이 덮쳐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시야는 흐릿해지며 왼쪽 팔로는 저린 통증이 퍼져나가고 위장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며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러다 정말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뇌를 마비시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아까 봤던 그 영상의 5번째 팁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잔인한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권위 있는 유럽 심장 저널, 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시작된 직후 심장의 펌프 기능 저하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극심한 혼란과 인지 지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뇌의 해마 부위에 저산소증 H폭시아이 오면서 기억력이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부작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정보를 몰라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그 순간 급격히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성을 마비시켜 복잡한 리스트를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당황하여 엉뚱한 행동을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 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 합니다. 기억하기 힘든 복잡하고 긴 목록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모든 과정을 우리 골든타임 프로토콜이라는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딱 3가지 단계로 압축해 드릴 겁니다. 바로 물류, 화학, 그리고 신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공포가 뇌를 지배할 때 여러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생존 시스템이자 확실한 생명줄입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119에 전화를 걸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구급대원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접근 및 물류, 액세스 앤 로지스틱스 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환자분이 심장마비 대처법이라고 하면 당장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혹은 가슴을 어떻게 압박해야 할지부터 묻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컨대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짓는 이 첫 번째 단계는 의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한 물리학과 구조공학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명의가 대기하고 있고 최첨단 구급 장비가 문 밖에 와 있어도 물리적으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없다면 그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목격한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죽음은 치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서 구조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다 고립되어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권위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 저널,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은 무려 8,500건의 심장 응급 상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지 현관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급대원의 환자 접촉 시간이 평균 11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장학의 세계에서 11분은 찰나가 아닙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영구적으로 괴사하고 뇌세포가 파괴되어 회복 불가능한 뇌 손상을 입는 영겁의 시간입니다. 즉, 문을 제때 여느냐 못 여느냐가 완전한 회복이냐 장례식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이나 코끼리가 밟는 듯한 통증을 느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취해야 할 절대적인 첫 번째 행동은 119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스피린을 찾아 부엌을 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남아있고 의식이 명료할 때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어 언락 프로토콜, 언럭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문을 열고 잠금 장치를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외부에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 체인까지 모두 푸십시오. 만약 보안이 안전한 아파트라면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연구에 따르면 119 신고보다 문 개방을 최우선으로 했던 환자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한 47% 파스나 더 높았습니다. 그 생존의 논리는 무서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대규모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평균적으로 3분에서 5분 이내에 서 있거나 걷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19에 전화를 걸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잠긴 문 뒤에서 쓰러지신다면 구급대원은 도착해서도 소방서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유압 장비로 특수 도어록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뒤입니다.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그 짧은 기동성의 창 윈도우 오브 모빌리티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이 열렸다면 이제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십시오. 특히 현관의 센서 등이나 외부 조명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집이 구조대원들에게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 오직 이 순간에만 전화기를 집어 드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어르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십니다. 절대로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급성 쇼크 상태에 빠지면 미세 운동 능력, fine motor skills, 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려 전화기를 놓치거나 작은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어집니다. 귀에 대고 있다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다시 줍기 위해 몸을 숙여야 하고 이는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대신 전화기를 테이블이나 바닥에 내려놓고 즉시 스피커폰 기능을 켜십시오. 이렇게 해야 119 상황실 요원의 지시를 명확히 들으면서 동시에 2단계에서 진행할 중요한 약물 조치를 위해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뇌로 가는 혈류 부족, 뇌 허혈은 일시적인 급성 기억 상실을 유발합니다. 심장마비 생존자들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위급 상황에서 무려 67%의 환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엉뚱한 주소를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눈 감고도 찾아오는 우리 집인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크고 밝은 색의 인덱스 카드에 정확한 도로명 주소와 아파트 동호수, 그리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적어 전화기 뒤나 냉장고 문에 붙여두십시오.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저산소증에 빠진 뇌는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 카드를 보고 또박또박 주소를 불러주십시오. 통화가 연결되었고 문이 열려 있으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외부와의 생명줄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내부로 돌려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그 자체와 화학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한의화학 케미스트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 하나의 씹는 동작으로 생존율을 50%나 높이는 놀라운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단계에서 문을 열어 물리적인 진입로를 확보했다면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 내부의 치열한 전쟁터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2단계 화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피가 굳어진 끈적한 혈전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 혈전은 마치 고속도로를 막은 바위처럼 혈류를 차단하여 심장 근육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구급차 도착 시간은 도심 기준 8분에서 12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저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참으며 12분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 12분 동안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산소 부족으로 영구적으로 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조대가 오기 전에 지금 당장 화학적으로 개입하여 그 막힌 혈관을 강제로 뚫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검증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아스피린, 에이스피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에 실려오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고 계십니다. 흔히 두통약이나 감기약을 먹을 때처럼 물과 함께 꿀꺽 삼키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심장 발작 중에는 우리 몸의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서 소화 시스템이 거의 멈춰버립니다. 위장은 움직이지 않고 삼킨 알약은 위산 속의 돌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UCSD 연구팀이 진행한 충격적인 흡수율 비교 실험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물과 함께 삼킨 아스피린이 위장에서 녹아 혈액 속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무려 26분이 걸렸습니다. 반면 아스피린을 입안에서 가루가 되도록 씹어 먹었을 때는 단 14분 만에 혈소판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12분의 차이가 바로 심장 손상의 범위를 결정하고 완전한 회복이냐, 평생의 장애냐를 가르는 골든 윈도우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일반 아스피린 325mg 한 알 혹은 저용량 베이비 아스피린 81mg 4알을 준비하십시오. 물을 찾으러 부엌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입에 넣고 어금니로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으적으적 씹으십시오. 그리고 삼키기 전에 잠시 혀 밑이나 볼 안쪽 점막에 머금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멈춰버린 위장을 거치지 않고 입안의 수많은 모세혈관을 통해 약 성분이 혈류로 직접 그리고 폭발적으로 흡수됩니다. 맛은 끔찍하게 쓰고 떫을 것입니다. 구역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지독한 쓴맛이야말로 여러분의 피를 묽게 만들고 혈전을 녹여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진료실과 유튜브 댓글창을 도배하는 뜨거운 논쟁 주제인 카이엔 페퍼, 고춧가루, 요법에 대해 의사로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천 명의 분들이 따뜻한 물에 카이엔 페퍼를 타서 마시면 심장마비가 즉시 멈춘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일부 자연요법에서는 캡사이신 성분이 혈관 확장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아스피린 대신 고춧가루 물을 마시라는 위험한 조언도 돕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저는 검증된 임상 데이터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란셋, The Lancet과 같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서 수십 년간의 임상시험을 통해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을 23%나 낮춘다고 입증된 표준 치료제입니다. 반면 카이엔 페퍼는 급성기 사망률 감소에 대한 대규모 임상 근거가 전무합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무조건 아스피린이 1순위입니다. 심각한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구명조끼를 내버려 두고 주방 양념통에 목숨을 거는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 병원에서 협심증 등으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체린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 착석 규칙, sit down rule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좁아진 관상동맥을 급격히 확장시켜 통증을 줄여주지만 부작용으로 전신의 혈관을 동시에 확장시켜 혈압을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린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약을 혀 밑에 넣으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로 쏠리고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 즉시 실신하게 됩니다. 심장마비가 온 상태에서 기절하여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찍거나 고관절이 부러진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됩니다. 반드시 바닥이나 의자에 앉거나 비스듬히 기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후에만 약을 투여하십시오. 프로토콜은 엄격합니다. 혀 밑에 한 알을 넣고 5분을 기다립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5분 후 두 번째 알을 넣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다시 5분 후 세 번째 알을 넣습니다. 절대로 15분 안에 세 알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사가 달린 경고를 드립니다. 만약 지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비아그라, 시알리스, 팔팔정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PDE 억제제 바늘을 복용하셨다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두 약물이 만나면
혈관이 통제 불능으로 확장되어 혈압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쇼크가 발생하며 심장은 멈추고 맙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혈전과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화학적 조치를 마쳤습니다. 아스피린을 씹어 혈전을 억제했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혈관을 넓혔습니다. 약효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여전히 산소를 갈구하며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은 몇 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어떻게 숨을 쉬느냐가 지친 심장이 과부하를 견딜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신체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문을 열어 접근성을 확보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필수적인 화학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버티기 위해 우리는 인체의 물리적 역학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단계는 신체, 피지올로지입니다. 이곳은 안타깝게도 위험한 인터넷 미신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 영상의 댓글창은 항상 심장마비가 오면 계속 기침을 해야 산다,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한다는 분들의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의학적 팩트로 이 논쟁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기침 심폐소생술 cough CPR 논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격렬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내부의 압력을 높여 심장을 쥐어짜고 이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억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은 기술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의 전기 신호가 완전히 끊겨 의식을 잃기 직전인 심정지 cardiac arrest 상황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일반적인 혈관 폐쇄성 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안전한 프로토콜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깨어있고 호흡을 하고 있으며 가슴 통증을 느끼는 상태라면 절대로 억지로 기침하지 마십시오. 격렬한 기침은 심박수를 급격히 올리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이는 산소가 부족해 죽어가는 심장에 더 빨리 뛰어! 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은 오직 여러분이 눈앞이 캄캄해지고 터널처럼 시야가 좁아지며 기절할 것 같은 그 절박한 순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두 초마다 하는 기침은 의식을 90초 정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는 90%의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을 느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절호흡 프로토콜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극도의 공포로 인해 우리 뇌는 투쟁도주 반응을 일으킵니다. 본능적으로 얕고 빠른 숨을 몰아쉬는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리학적 재앙입니다. 과호흡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너무 빨리 배출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뇌와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해버립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신경계를 해킹하여 강제로 진정시켜야 합니다. 바로 446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4초간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을 촛불 끄듯이 오므리고 6초간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왜 이 방법이 통할까요? 스탠퍼드 대학병원의 심장 환자 연구에 따르면 날숨을 길게 내뱉는 이 특정 패턴은 미주신경, 베이구스 너브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스위치입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강제로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인 호흡만으로 날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중력 그레이비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심장이 얼마나 힘겹게 펌프질을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절대로 바닥에 평평하게 눕지 마십시오. 심장 펌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중력의 도움 없이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의 양이 급증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혈액은 폐로 역류하여 폐포에 물이 차는 폐부종, 풀모나리 에데마를 유발합니다. 이는 육지에서 내 몸속의 체액에 의해 서서히 익사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호흡곤란을 초래합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자세는 반좌위 세미파울러스 포지션입니다. 바닥에 앉아 벽이나 소파, 쌓아둔 베개의 등을 45도 각도로 기대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십시오.
유럽 소생술위원회 (European Resuscitation Council의) 연구는 이 45도 각도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량을 적절히 줄여 심장의 짐을 덜어주는 동시에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 폐가 최대한으로 숨을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단계를 요약하겠습니다. 의식을 잃는 순간이 아니라면 기침하지 마십시오. 45도 각도로 기대앉아 무릎을 굽히십시오. 그리고 446 호흡법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1단계에서 열어둔 문으로 구급대원이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의 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생리학적 방어 태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끄시기 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그 후의 이야기와 제가 영상 초반에 약속드린 여러분을 위한 생존 도구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 1시간 안에 내용의 90%를 잊어버립니다. 막상 공포가 닥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비극이 여러분께 일어나도록 절대 둘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생사를 가르는 12분, 그 운명의 시간을 지배할 완벽한 골든타임 프로토콜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새벽 2시, 가슴을 짓누르는 끔찍한 통증과 죽음의 공포가 닥쳐올 때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를 켜서 이 영상을 다시 검색할 시간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뼈에 사무친 반사신경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에 이 생존 공식을 깊이 새겨봅시다. 1단계는 접근 로지스틱스입니다. 119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현관문부터 활짝 열고 집안의 모든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전화기는 들지 말고 바닥에 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여 두 손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화학입니다. 아스피린 325mg을 물 없이 으적으적 씹어서 14분 안에 피를 묽게 만드십시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반드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단계는 신스 피지올로지입니다. 벽에 45도 각도로 기대앉아 심장의 짐을 덜어주고 446 호흡법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해 날뛰는 심장을 진정시키십시오. 이 세 가지 기둥은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오면 공포가 이 모든 기억을 하얗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손에 만질 수 있는 확실한 생명줄을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방대한 내용을 위급시 누구나 즉시 따라 할 수 있도록 한 장짜리 골든타임 체크리스트로 압축했습니다. 냉장고 정면이나 지갑 속에 넣어두십시오. 정확한 약 용량, 호흡 카운트, 문 개방 수치기 돋보기 없이도 볼 수 있는 크고 진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줄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살려줘, save me 라고 적어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소중한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두 번째의 무서운 병기지만 철저한 대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카이엔 페퍼에 대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것은 제약회사가 숨긴 기적의 치료법일까요? 아니면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미신일까요? 최신 임상 연구 논문들을 밤새워 분석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심장마비와 카이엔페퍼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십시오. 시니어 얼라코리아의 김태준 원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통계 속의 숫자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된 생존자입니다. 문단속 대신 문 개방을 기억하시고 부디 오늘 밤도 안전하게 주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